자,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제가 상가를 경매로 낙찰받고 싶은데요. 네네. 이때 가장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상가 경매를 유의해 두고 계신 분입니다. 상가는 아무래도 수익형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선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 한번 상가 경매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질문이. 질문 자체가 상가 입찰 시 유의사항인데, 일단은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결국은 네. 수익형입니다. 그럼 경매 시장에서 저는 제가 말할 때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익형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중요한 건 현재겠죠. 현재 내가 상가를 낙찰받아서 내가 직접 운영을 하신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상가 투자라 그랬으면은 상가 투자한다 그러면 어때요? 실질적으로 임대차입니다. 내가 이 상가를 낙찰받아서 임대를 냈을 때 과연 임차인이 보증금과 월세는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수익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상가, 목 좋은 상가라 그러잖아요. 뭐 역세권에 있고 사람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 뭐 상가를 우리가 수익형에서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진짜 좋은 매물은 경매로 나가기 전에 미리 매각이 됩니다. 일반 매매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매인들한테 꼭 생각과 사고를 좀 바꾸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물건은 경매로 안 나옵니다. 그럼 마인드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지금 많이 수익이 나오지 않는 물건을 내 스스로가 어때요?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개발은 무엇이냐? 임대차를 이렇게 내는 것도 현재 임대차를 내는 것도 개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매 시장에서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 상가가 있을 수도 있고 상가에 임차인이 없는 상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가 만약에 있다고 해보죠. 임차인이 있었을 때 지금 이분이 예를 들어서 5천에 월 100만 원을 월세를 주고 있다고 권리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임차인이. 그런데 낙찰받고 그건 이때 권리신고할 때는 어때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3개월 후 이내에 권리신고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물건을 입찰해서 매각기일이 정해주고 또 유찰이 되고 유찰이 되면 그건 어때요? 이 권리신고한 날로부터 약 6개월 이상이 지납니다.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이것이 어때요? 상가가 그 지역이 상승돼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이 임대차가 뭐 5천에 15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때요? 더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어때요? 5천에 50만 원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 가서 임장 활동이 필요합니다. 물론 현재가 가장 중요한 상태겠지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하나가 있어요. 상가 같은 경우. 지금 부동산 실제 정부에서도 주거용 부동산은 실수요자들이 주거용 부동산은 경매든 매매든 실질적으로 매수, 재테크라는 부분보다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 투자, 재테크, 뭐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재테크하라라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주거용에서 어때요? 주식으로 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은 정부 정책상 지금 어떤 정책으로 가고 있느냐? 상가를 가지고 부동산은 어때요? 투자를 하든 재테크를 하라라고 반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이 임차인 있죠? 이 임차인한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역으로 말하면은 이 임차인한테 영업권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영업권. 아시죠? 질문을 하세요. 우리 네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산보증금이라는 정책도 없어요? 없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지려고 해요. 그리고 또 역으로 말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임차권의 영업권이나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권리금까지도 다 보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네. 우리가 경매 시장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역으로 말하면은 이 물건에 임차인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수익 분석을 하면은 훨씬 낫겠죠.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입니다. 미래. 그 물건의 가치. 현재는 상권이 좀 죽어 있어도 미래 상권이 어때요? 훨씬 더 개발 가치가 있고 개발 호재가 있다면 그 물건을 개발 행위를 해서 내가 어때요? 운영을 한다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가 입찰을 할 때 좀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물론 상가를 경매 시장에서 한다면 조금 더 어때요?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공부를 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이제 어떤 전문가들마다 어떤 판단이 다 틀리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전문가들을 믿고 따라와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실질적으로 재테크하고 부동산에 투자할 사람들이 많은 지식과 실질적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가 알아야지 더 큰 어떤 데이터나 이런 물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매 시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모르면 어때요?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한계가 정해집니다. 결국은 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저는 공부를 하신 다음에 상가나 이런 부분은 입찰을 해 주셨으면 그러면 어때요? 훨씬 더 수익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네. 어때 질문에 만족하신가요? 답변은?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